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없는 아시안 게임도 처음인데, 어저께 개막식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개막식 하는데 저 봤는데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뭐 디지털 진짜 잔치 해가지고 폭죽을 진짜 안 터트리고 AR 기술로 이렇게 터트리고 그다음에 막 뒤에 판 깔아가지고 거기 이제 밑에도 LED고 위에도 옆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오 되게 기술이 엄청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난 돈이 엄청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도쿄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진짜 허접되기 저런 허접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막연히 아니 중국도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원래 중국은 사람으로 조지거든요. 사람 많이 나와가지고 막 줄 타고 막 이게 서커스처럼 하는 게 되게 잘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조금밖에 없고 거의 디지털로 다 해가지고 그냥 있던 그 경기장에 있던 사람은 잘 안 보이는데 TV로 보면은 막 휘황찬란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거고, 아예 이제 동영상으로 송출되는 걸 감안해갖고, 프레임이라든지 액션 이런 것들을 다 짜맞췄더라고요. 그리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폭죽도 AR 기술로 그냥 디지털로 터트리는 폭죽. 그러니까 실제로 막 화약 냄새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걸로 하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면서 원래 이제 공산 국가에서 이런 거 보여주기식 좋아하니까 나름 이제 많이 준비를 했을 걸로 보여지고 아마 이걸 통해서 외교 무대에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할 겁니다만 시진핑 와서 네. 손 흔들고 그다음에 한덕수 와서 손 흔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왜 평창에서 왜 우리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들 입장할 때 계속 춤췄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그게 그 뒤로 평창 이후로 계속 이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 때 입었던 옷들이 그 후로도 계속 뭐 일본도 그렇고 따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수여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화적인 강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기대했던 무슨 뭐 BTS의 공연이라든지 물론 군대 가서 그렇구나 무슨 어찌 됐거나 늘 등장하던 게 K-팝이었는데 그런 데서 한 번씩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없더라라는 것도 좀 아쉽기는 아쉽더라고요. 뭐 중국 네. 저기가 없으니까.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시진핑이 한덕수를 만났다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 설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 송 작가 TV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덕수가 항저우에서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브리핑에 의하면 한덕수는 양국 간 정상급 회담이 이어지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교부가 특히 시진핑이 방한 얘기를 먼저 꺼낸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진핑은 양국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면서 중국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잔치상에 손님 불러놓고 침 뱉지는 않죠. 아니 그냥 되게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한국 측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국 측 발표만 듣는데 그래서 중국도 같은 생각인지는 중국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중국 발표문에는 방한과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쓰고 있는 이 기사들은 전부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먼저 방안을 꺼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측의 순수한 상상인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측에서도 일종의 한덕수를 특사로 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아시안 게임 정도의 규모에는 대부분 수행단장이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근데 총리가 직접 간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총리를 실려갖고 보내진 않아요. 네. 뭐 귀분으로 개막식에 초청을 받았다든지 이런 전례 같으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했겠죠. 그래서 총리가 아시안 게임 대표단을 끌고 들어간 자체가 이미 우리 쪽에서 중국에 상당한 예의와 메시지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이 붙어가지고 육자회담에 대한 요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만나서 나오는 그 대화의 주축은
육자회담과 관련된 만남과 성사 요걸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옳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단독 방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중국 측의 공식 스케줄 안에 전혀 없는 건데 많은 언론들이 시진핑이 한국에 올 것처럼 얘기를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발표한 발표문에는 이 방안이 빠져 있대요. 그게 매일경제에서 기사를 쓰기는 했는데, 근데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이런 얘기조차를 안 합니다. 그냥 방한할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총리를 보냈을 거냐? 우린 이미 육자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걸 왕따이긴 하지만 압력을 받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 측에 의해서 조만간 육자회담 할 거야. 저쪽하고 얘기가 돼서 조만간 회의 장소 결정될 거야. 그러면 언제 알려드리냐? 너는 알 필요 없고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빼고 나머지 5개국이 회의를 하면서 지금 육자회담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너무 바짝 밀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사실이 아시안 게임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고위급 인사를 한 명을 안 보냈어요. 선수단장만 딱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만날 사람이 없어, 현재 북한 측은.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중국하고의 거리 두기를 현재 시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만큼 러시아한테 바짝 밀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한덕수 총리를 만나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반작용으로. 근데 시진핑이 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남북 관계 협력을 지지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시진핑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중국도 노력하겠다. 그게 육자회담이라니까, 결국은. 근데 협력을 윤석열이 얘기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협력한다, 뭐 한다 결정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국이 야, 담대하게 돈 좀 꿔줘. 그러면 담대하게 돈 줘야 되는 거고요. 야, 니네 제재하고 쟤네들한테 좀 지져. 그러면 이 새끼들 콩꾸녕을 내줄 거야. 정신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딱 그 쇼인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실무적인 부분 안에서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러의 협의에 따라서, 사실은 일본도 겉다리니까 협의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중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늘 중국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 그거야. 한반도 쪽에서의 영향력을 밀어줄 테니 대만을 건드리지 마라가 중국의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지금 친해지니까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자국 방위가 가능한 수준의 최첨단 무기나 기술들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한테 탈싹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하고 중국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준 것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신경 쓰이고 있는 부분, 육자회담이잖아요. 가장 신경 쓰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같이 지금 경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를 비롯한 러시아 안의 개발 지역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웃기는 거냐면 러시아하고 북한이고 돈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인력도 있어. 인력은 북한이 무한대로 될 수 있단 말이야.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연번으로 돌려서 30만씩만 일종의 이제 노동자로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싶어 하는 시베리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어떤 인력은 되는데 문제는 이걸 하는 데는 돈이 든다는 거야. 근데 러시아도 돈이 없고 북한도 돈이 없거든.
그럼 둘이 합의를 받고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돈은 누가 낼 거냐는 거지. 일본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미국이 된다 그러고 한국이 돈을 줄 가능성이 난 제일 높다고 봐. 우리 돈이 어딨다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퍼주고 지금 다 퍼주고. 몰라, 씨, 어떻게든 내겠지. 없는 예산을 뽑아갖고 미국이 주라 그러면 주겠지. 세수도 빵꾸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구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이 요구하는 돈을 우리가 다 줄 수 있다고. 왜? 미국이 주라고 시켜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예전에 이제 군사적으로 밀착해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까지 밀착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중국도 싫고 미국도 싫은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갔다 오고 나서 김덕현이라고 총리가 지금 경제개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철도 연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고, 이와 동시에 시베리아랑 사할린 쪽에 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 두 양국 국가가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 거지 새끼가 몸밖에 없는데 뭔 돈으로 갖고 저 사업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둘 다 돈 나올 구멍은 어디서 들어올 건지를 대충 감을 잡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경제협력, 이 개발 계획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하고 협약이 됐던 내용이란 말이야, 전 정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주체자가 북한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중에 가면 우리가 미국에 떠밀려서 돈 내고 북한 하청일하게 생겼어요, 결국은. 현장에서 삽질하는 노동자는 북한 사람들이 당연히 가겠지만, 실측하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 관련돼서 기술 감리하고 이거는 또 우리나라 기술진들과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는 우리 주도 계획하에서 주변 국가에서 뭐 값싼 노동력의 원자재를 수입해 갖고 일종의 새로운 그 아시아의 경제개발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얘기였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남북 철도 연결을 지원하고 나중에 러시아를 통과하는 유럽으로 가는 대륙횡단 철도를 대한민국에서 관리한다고까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북한 위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북한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계약서만 자기들이 찍고 돈이랑 기술은 다른 쪽에서 걷어갈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 미국에서 일하던 놈이 거기 가서 일하겠냐고, 시베리아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으면 지금은 우리가 하청이 될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중국도 한국한테 너 그러지 마라. 북한이랑 좀 잘 지내고 너무 미국 편에 붙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근데 뭐 못 알아듣고 못 있죠. 알아들으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완전히 이상한 게, 뭐 공산당하고는 뭐 협력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유진영 어쩌고저쩌고 유엔에서도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하고 왜 만나려고 그래? 여기 공산당인데? 하여튼 입으로 뱉는 거하고 행동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공산당은 괜찮은 거야. 국내에 있는 아니, 그 외국에 국내에 있는 공산당만 문제인 거야. 아니에요. 그때 최상무 경제수석이 그랬잖아. 그때 중국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EU랑 해야 된다고. 그게 작년인가 그래요. 근데 버려놓고 나니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그 공산당하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빨갱이지, 윤석열이.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늘 하는 게 외국 빨갱이는 그 나라 사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 들어온 빨갱이가 문제인 거야. 홍범도 장군이 저쪽에 있었을 때, 카자흐스탄 있었을 때는 민족 영웅이었어.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문제 된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열뻗치네, 진짜. 이 계약 가치들은 결국 언젠가 우리도 공산당을 만들 거예요. 송 작가 TV에도 빨갱이 틀을 씌우려고 덤벼들 거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지켜주실 갑자기?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믿을 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